원래는 이제 민달팽이라고 하는 청년 주거 운동을 기반으로 시작했고, 어쨌든 사회주택과 관련된 일도 이제 민달팽이가 300세대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뭐 하다가, 이제 뭔가 이 사회주택도 좀 앞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너무 586은 아니고 좀 약간 아닌 척하는 모습. 사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586 맞으세요. 근데 이제 협회 느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어떤 중론이 있어가지고 이제 협회 일까지 같이 맡게 되면서, 네, 요즘은 이런 사회주택과 관련된 일을 뭐 시민사회일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명확하게 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사회주택 쪽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영업을 할 텐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 회원사 70여 개 중에 시행사나 시공사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시민사회나 사경이나 자활조직들이 다 들어와 있지, 생각보다 이 영역은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아이부키도 이전에 오셨던 발자식 아이부키 이름 뭔지는 아시죠? 그 아이들 책 교육하던 공동체 사업 하시던 분들이었고, 원래 시행사업 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뭐 민달팽이도 원래 저희가 시민단체였지 이제 약간 부동산 개발하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업을 하려고 왔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까 얼핏 요즘 사회주택 좀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셔가지고 그거는 안 담았는데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왜냐면 영업할 때 갑자기 또 안 좋은 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못 넣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 가능할 수 있는 저희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단에 이 얘기를 드렸냐면, 물론 이게 더함에서 말한 아파트 단지형 사회주택도 사회주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한국 사회에 그래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냐 하는 부분은 주로 비아파트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파트는 도시에서 꽤나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짜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아파트 지역이 그러면서 더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죠. 격차가 훨씬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아파트 지역의 풍경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용도를 워낙 명확하게 구분하는 어떤 용도지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상, 그래서 이 동네에 가면 다들 위험하고 뭐가 없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노인들도 뭔가 돌아다니기 힘들고 공원도 없고, 이게 보통 비아파트 저층주거지라고 불리는 어떤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면 막 요즘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막 경찰분들이 막 거의 막 수시로 돌아다니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경찰분들이 24시간을 그래서 뭐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냥 결국은 그 공간은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있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1인 가구들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비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아파트 지역은 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거기에 있는 주민 공동시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앵커를 받고 하면 되는데, 비아파트 지역은 이제 어디 머무를 곳도 없고 어딜 거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하다못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쓰레기를 잘 분류하고 자원순환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 지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비아파트 지역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못 찾았다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물론 유럽에서는 조금 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기는 한데, 한국에 도입되면서 전세 사기 문제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가 약간 봉착한 좀 여러 가지 도시의 과제들을 일정 정도 다른 모델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모델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특화돼서 도입된 게 한국형 사회주택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가령 우리가 사회주택을 막 저층주거지에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예를 들면 지금 달팽이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이비키가 운영하고 있는 1층에 뭐 꽃집이 있고 막 펍이 있어서 거기서 막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수다를 떨고 있으면 그 시선이 일정 정도의 경찰이 다 채우지 못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밤에도
그 불을 밝히고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선들이 일정 정도는 그 사람들이 그 골목까지를 향하는 어떤 소리와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경찰이 안 돌아다녀도 그 공간은 좀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관계망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입주자, 내 옆집 사람이 누군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사회주택에 가끔 오해받는 거는 막 공동체는 아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회주택 살고 있는데 막 굳이 맨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기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꼭 관계가 아주 긴밀하지 않더라고 막 사랑스러운 사람이 막 우리 집에 살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그 관계망이 주는 그 아파트 지역에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제 오늘의 요지 핵심은 이거 시행사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 사회주택에서 뭐 저도 사실 그 지금 올려드린 거 그 주소 기사 하나 올려드린 것도 약간 그 사람들한테 약간 우스갯소리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뭐 카페 사장 어쩌고 한 것도 사실 좀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일정 정도 사기는 맞고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사실 사회주택의 차원에서 그 저층 주거지에 이제 일정 정도 라운지와 카페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골목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사회주택을 잘하는다고 말할 때 시행을 잘하냐? 그게 아니라 이 골목을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택을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모델을 사회주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한국형 사회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실제로 집 다루시던 분들은 지금 저희 협회를 쭉 늘어놓고 봤을 때 잘하지 못해요. 집을 안 다루시고 도시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던 분들이 지금 사회주택이 약간 탑티어급들을 잘 하시고 계신다. 약간 이 오해들을 먼저 해결하고 가고 물론 더함같이 아파트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시행가시고 엄청나게 잘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것들을 사실 이게 오늘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라 사실 지금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좀 궁금할 수 있을까봐 이제 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 70개 정도 회원사가 있고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한 10년 정도 지금 한 10년 15년에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0년 좀 넘게 이제 있고 저희는 어쨌든 협회 조직은 주로 국토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그 사회주택 사업의 국토부 버전이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을 협회가 사실상 거의 만들어서 국토부에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요한 정책 개발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어서 뭐 4.16재단이나 사회가치연대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자금들을 모아서 그 아까 말했던 사실 돈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초반에 초기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로 이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따가 잠깐 소개해드릴 그 장애인 지원주택에 그분들이 돈이 있는 조직은 아닌데 돈 없이도 이렇게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져야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편차가 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오늘 숨길 예정인 그 저희 사회주택에서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최대 안 내야죠. 그러려면 저희가 어쨌든 회원사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물론 그분들이 아주 부도덕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역량이 부족하셔서 발생된 사고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역할들을 협회가 하고 있다 정도를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키 딱 오셨고 더함도 오셨으니까 이제 사회주택이 아까 제가 한국형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는 원래는 사회주택이라고는 소셜하우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주택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공공주택 하면 LH가 운영하고 SH가 운영하고 공기업만 상상하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그 공기업과 관료가 강한 나라가 동아시아 말고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노조 아니면 지역의 재단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공기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공주택들을 막
다양한 주체가 공급을 했는데 한국은 어쨌든 89년도에 딱 LH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부터는 공공주택 LH가 다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도도 그래요. 그래서 LH 주도로 돈을 쓸 수 있고 LH 주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한국의 사회주택은 한국의 어쨌든 공공성 있는 주택은 마치 LH 주택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LH의 역할들을 좀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여러 비영리 민간 주체들이 들어오게 됐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사회주택하면, 그러니까 공공주택하면 너무 LH에 대한 인상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덴마크 이런 데는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공공주택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소셜 하우징이라고 쓰는데, 그럼 한국은 이 워딩을 민간이 하는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한국은 그렇게 굳혀졌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상 한국의 소셜하우징은 LH 같은 공기업이 안 하는 공공주택을 포괄한 의미로 되었다. 이 얘기는 사회주택은 마치 뭔가 커뮤니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쉐어하우스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커뮤니티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다 상관없이 비영리 민간 주체,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하는 공공주택은 그냥 사회주택이다. 뭐 이 정도만 이제 개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약간 법적인 부분은 어차피 조만간 바뀔 거라서 네, 상관없고. 지금은 한 7,000세대 정도 있고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주택들이 다 준공이 되면 한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주택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과 서울시가 있을 때만 약간 공급이 안 되다가 뭐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확장될 예정이고,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로도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자원이 풀리지 않을까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 이거 이전에 아이부키와 더함이 오셨다고 해서 이번이 시리즈 3라서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자체라고는 표현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밖에 없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 소유의 어떤 자원들을 공공과 동시에 같이 투자해서 일종의 리츠라고 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상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용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분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뭐 절반, 민간이 절반 투자를 해서 하나의 그 가상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서 집을 짓는 모델로 앞으로 좀 한 축이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엄청나게 투자를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땅을 건물비, 건축비를 넣든 뭘 하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운 모델은 맞습니다. 근데 초기에 사회주택 서울시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자금난에 겪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 민간의 자본 투자가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약간 1단계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 협업하는 모델들은 전액을, 건축비와 그 소위 부동산 개발의 전액을 국토부가 다 정부 자금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초기에 이제 집을 지을 때까지는 돈이 들지만 그 집 지은 거를 1년 만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전액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사경 주체들이 이제 비용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서, 물론 공공의 통제가 엄청 심합니다. 이게 거의 뭐 우리 돈으로 지은 게 아닌데, 남의 돈으로 원래 사업하면 원래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만 사회주택을 최초에 시도하고 경험하기에는 도입 모델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봐서 어쨌든 국토부 모델이 지금 현재 가장 주류가 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자금이 없이도 그래서 이 사회주택을 하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늘리면 이제 이 모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현금도 모였고 자산도 모였으면 이제 그 리츠 모델로 이제 우리의 자율성을 가져보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주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택지 개발이 가능하면 어쨌든 아파트 모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더함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계신데, 택지 개발이 안 되면 아파트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뭐 저희가 막 재개발 단지 갈사 할 수는 없고, 다만 3기 신도시가 아직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놓진 않고 있습니다. 이 위스테이라고 하는 더함 모델이 그래도 생길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근데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끝나면 4기 신도시 만들 거 아니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왜냐면 지금 더하면 다 2기 신도시에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약간 다 더함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도시 개발이 아니면 좀 쉽진 않다. 약간 이걸 하기가 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구현되는 방식들은 제가 아까 누누이 이제 오늘의 영업의 핵심, 그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여러분들의 주 분야가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왜냐면 뭐 다다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비진학 청년들의 약간 모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뭐 윈달팽이는 이따가 직접 설명해 주시고 청년 주거 시민단체에서 출발한 그룹이고, 아니면 뭐 지역 뭐 관악구에서만 하시는 분, 마포구에서만 하시는 분, 약간 이런 약간 지역을 기반으로 무언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적이거나 어떤 지역 경제에서의 무언가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거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복지, 이제 장애인 지원주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이나 뭐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한 약간 신체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단위들, 뭐 이런 데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이브키가 오셨는데 거기가 대체로 약간 이런 쪽이죠. 약간 일자리 창출, 창업.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약간 이런 모델로서 하는 그룹들도 있고, 어쨌든 각각의 여러 가지 색깔로 운영하시는 사회주택의 팀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5분 정도 빠르게 이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 여러분들 왜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프리웰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은 프리웰인데 사실 전장현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장현 분들하고 시민사회에서의 관계를 쌓고, 우리가 한번 그 장애 시민사회의 어쨌든 핵심적인 주택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만든 주택이고요. 전장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저희 4.16 재단 돈과 이런 걸로 한 거였는데, 여기가 이제 국토부가 전액을 보존해주는 이 모델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 돈으로 장사해야 되는 집을 짓는다면 유니버셜 디자인은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하면 거의 막 건축비가 1.5배는 더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번에 협회와 국토부가 협의된 내용으로 건축비 연동형이라고 하는 원가 연동형이라고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쓴 돈을 이윤 없이 그냥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냥 구조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와상장애인, 누워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도 거주를 독립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프리웰이 여기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건축비 연동형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딱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지은 비용을 줄 뿐인데, 뭐 이 팀이 대단하게 뭐 이윤 벌려는 집단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집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지층부에는 앵커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자립지원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카페나 아니면 운동시설까지를 이제 지층부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총 28세대가 들어왔고, 이게 가능했던 어쨌든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이 땅을 그냥 냈고요. 이 전장현이 갖고 있는 시설을 폐쇄시키고, 그 시설을 어쨌든 폐쇄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업으로 돌린 거고요. 그리고 뭐 4.16 재단이 어쨌든 초기에 전장현이 없는 돈을 바로 꽂아줄 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가 딱 건축비 그대로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자립지원 준비 청년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니까 경증 발달장애인 청년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고, 여기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자료를 보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카페를 두고, 여기서 같이 공간, 이렇게까지 사실 이런 빌라 주택이 이렇게까지 커뮤니티 시설을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건축비 연동형 때문인 거죠. 그래서 했고, 뭐 한동훈 씨도 오셨어요. 사실 뭐 이건 민주당만 하는 정책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고. 그리고 유일하게 LH가 보통 자기네 어떻게든 휴먼시아도 빼려고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LH의 이름 좀 달아달라. 너무 건물이 예쁘게 지어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공간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 달팽이 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요 모델은 조금 특이한 모델인데, 오히려 약간 서울보다는 지역에 좀 잘 어울리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신촌에 특히 이대 지역에 가면 거의 망했거든요. 그냥 관광업 막 죽고 해서 망해서
어쨌든 저도 사실 신촌에서 올해 20대를 거의 대부분 신촌에서 보내기도 했고 약간 이 지역이 좀 안타까워서 아예 달팽이가 이 지역에 그 집을 짓고 여기에 청년 창업가들이나 청년분들이 다 입주하시고 아예 그런 약간 상가시설을 그냥 입주자들의 라운지 겸 약간 지역 골목을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그 카페가 사실 저의 위장 카페 사장 그 공간이긴 한데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이 골목을 조금 더 밝히고 살리는 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한 건 어쨌든 원래 이대에서 뭐 공간 차리면 다 망해야지 맞는데 사회주택가 입주자분들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1번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름 저렴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로 우린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약간 초기 모델이라서 완전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그런 사회주택을 진입하신다면 시세 50%거든요. 임대료, 상가 임대료도. 그러니까 사실 뭔가 여러분들이 꾸리고 앵커시설을 지역에서 어떻게 쓸지를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델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암생활은 이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코로나 때 호텔들이 폐업할 때 이제 그 싼 값에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약간 브릿지 주택 같은 거죠. 이렇게 보증금 없으신 분들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데 고시원 가는 이쪽에 오셔라. 라고 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이라는 그냥 그 도심권에선 거의 압도적 가격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고 호텔에 워낙 넓은 그 커뮤니티 공간들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부키 설명은 직접 해주셨을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게 리치 모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술인 분들이 이제 같이 모인 걸로 1층에는 서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 1층에 서점이 있고 예술인 작가분들, 작가 예술인 분들이 서점에서 이제 책도 내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지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연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얘는 이제 리치 모델이라서 훨씬 더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 자율성이 높다라는 거는 소득의 제한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LH가 다 주는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하에서 소득이 너무 높으면 못 들어오는데 얘는 이제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하게 협력해서 입주하고 집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농담으로 약간 어떤 독지가 한 명 잘 잡아서 너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냐 하고만 이렇게 그런 약간 자기가 충분한 원가를 내고도 그냥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는 사람도 모집해도 되고 왜냐면 돈이 많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리치 모델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지어질 모델들인데 비수도권으로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LH 모델들은 원가 연동형이 들어가면서 이제 비수도권 모델이 되고 평택의 이제 지역자활센터랑 연계해서 그리고 지관서가라고 하는 이 SK가 운영하는 이 서점을 이제 넣기로 한 걸로 어쨌든 서울이 아닌 지역에 3층까지를 거의 약간 이런 약간 지역을 위한 시설로 깐 모델도 있고요. 안성에도 이제 안성시가 너무 관심을 가져서 이제 안성시가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게 비수도권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 집을 지어주면 안성시가 이 상가 공간에 대한 운영을 한 몇 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만 지어라. 왜냐면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들이 앵커 공간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력 모델로서 짠 것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LH가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안성시 돈도 받을 수 있네. 그리고 안성시 입장에서도 우리 국토부 돈으로 약간 우리 공간 지역에 엄청 좋은 공간이 오네. 약간 이런 약간의 서로 간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좀 확장된 모델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주택보다도 근생 공간들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물론 주택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크게 이제 계속 두 가지를 잘라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택지 개발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도할 수 있는 수준 아니고 더함이 김종민 이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어느 정도 소득 제한은 있지만 LH가 다 매입해주는 이 법이 하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이제 민간 리츠형 모델로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 각각의 장단점은 있더라. 돈이 많이 안 들고 여기는 자율성이 높은 그 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는 저희는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그전에는 매입임대에만 해당됐던 거를 이거를 쫙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주택이 한 3년간 멈추면서 옛날 분들이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새로 진입하는 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아예 이 영역을 다 그 사회주택이 할 수 있게 늘리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민특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ES자금 등을 활용해서 자율적인 것들을 늘리겠다가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봐주시면 되고요. 요건 나중에 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데 요 리츠형과 운영위탁, 공공매입 운영위탁형이 지금 핵심이에요. 요 두 개는 이제 거의 안 될 것 같고 요렇게 중에서 장단점을 한 번씩 봐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3분 남았는데 요 앞으로 진행될 그런 그 공공 전액 매입 비용을 주고 여러분들이 운영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 모델의 이름은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이유는 윤석열 때 살아남으려고 저희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주택이란 이름이었는데 그걸 특화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당시 대통령님이 크게 정책에 유능하신 분이 아니었어서 아, 사회주택이 아니구나 하고 열심히 추진하라고 해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이 살아남았고 특화형 임대주택의 이름을 쓰는 건 다른 이유 아예 없습니다.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남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 운영기관, 입주자까지 3개의 주체가 있는 모델이고, 네, 아까 안남생활 약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이제 주택을 넘어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 기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판을 짤지,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핵심은 매입 약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양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개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분양 리스크로 지금 PF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대를 다 LH가 분양을 하겠다라, 물론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분양을 하겠다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같이 부동산 불경기에서는 이게 되면 거의 제1금융권 수준까지도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매입 약정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LH가 요 품질 검침은 자기네가 지은 것보다 더 훨씬 더 까다롭게 해서 좀 짱난 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보장된 게 핵심. 그리고 그렇게 해서 LH가 다 사가면 이제 다시 저희가 20년 정도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운영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이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네. 어쨌든 혹시 투자자가 계실까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탁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행 과정에서는 어쨌든 사업자가 돈을 다른 데로 못 뺍니다. 이 투자금은 온전히 이 시행 사업을 하는 데만 투여되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엄청 높은 모델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권이나 투자사들이 저희 사회주택에 지금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이 이유가 제일 큽니다. 신탁이 관리하고 있더라. 그 4.16 재단도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어쨌든 그런 딱 거하게 이렇게 돈을 쏘신 것도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가 핵심 중에 하나고, 허그가 보증까지 해주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안전망들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한 사업기간 한 2년 정도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업 일단은 토지 안 구하시고 내가 토지가 여기 정도가 괜찮겠다 싶은 수준에 있을 때 그냥 사업 제안서를 넣습니다. LH에. 그래서 LH 그래 그 사업 괜찮겠다 하면 그때 토지를 LH가 선정하면 그 다음에 떠오면 됩니다. 떠오는 단계에서 매입 약정을 그때 하기 때문에 이미 토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살지 말지를 LH가 얼마로 살지를 보시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이너스가 안 나게 구조적으로 설계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쭉 짓다가 중간중간에 LH가 돈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저희가 4.16 재단이 들어왔던 돈은 완전 초기에 6개월에 그때 돈이 없으니까 토지 떠오고 그 계약금도 냈고 이 돈을 주는 거고, 이후부터는 LH가 허그 보증 등을 통해서 계속 돈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줘서 이제 착공과 약정이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 건물이 지어지면 전액을 다 보전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건축 건물 매입 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혹시 경매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하고 좀 친하시면, 왜냐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역의 감정가보다 토지가가 낮게만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은 건축비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구조상
건축비는 그냥 어쨌든 전액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LH가 사는 금액보다 내가 그 토지주랑 잘 얘기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 그거를 사실상의 어쨌든 뭐랄까 리스크 비용으로 쓰고 LH가 주는 토지가와 내가 사기로 한 금액 갭이 있으면 이거를 잘만 쓰면 이 건축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돈으로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사업 충분히 하셔도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처음엔 이 특화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한 쭉 올리다가 한 달팽이 정도가 한 300세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 자신감 가지고 리츠 사업을 뛰어들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시고 한 300세대, 500세대 되면 현금이 엄청 돌거든요. 임대 사업을 300세대 한다는 거는 거의 월에 한 10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수천만 원이.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리츠 사업에 들어가서 자율적인 모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여러 가지로 네,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어쨌든 로드맵을 짜려는 게 이번 정부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